두 번째로 그러면 65세까지 이제 30대에서 직장 생활을 30여 년 동안 이제 해왔는데 그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느낀 거, 내가 찾은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해봅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과 관계되는 첫째 조건은 경제 조건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또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조건이 채워져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하게 고생한 것은 좀 늦게 연세대학교에 가면서 한 3, 4년 동안이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그 힘든 그 조건을 맹고하니 38선을 넘어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걸 쭉 살아오고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문에 다 이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교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그 직장에 있는 동안 집 걱정은 안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를 직장을 옮기게 되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집 없이 산다 하는 그 고충 저도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아들, 딸 가르치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였는데 저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동생 셋을 이제 같이 서울로 왔는데 그 세 동생이 다 대학과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제 자리를 정하기는 정했는데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니까 집도 없이 얼마나 그 고생했으리라 하는 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얻는 그 신념은 얻은 신념이고 하니 내 힘으로 우리 가정 경제는 내가 책임을 맡아야지 누구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거나 또 무슨 그 질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입이 생기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겠습니다. 여러 대학의 강사로 가고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나한테 전임 대우를 해줄 테니까 다른 대학에 시간 낸다 없이 하고 연세대학교와 우리 대학 두 대학만 좀 강연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좀 안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 생활을 좀 바꾸는 작은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500~600명 모여서 이제 내 강의를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로 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긴 가야겠는데 같은 토요일에 같은 시간에 제가 삼성그룹의 강연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삼성그룹에 가면 이제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하죠. 강사료도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하지만 또 강사료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곳은 교육계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도 이렇게 소중한
강연 시간이 없었는데 가야겠는데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고 그래서 마음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삼성그룹에 이제 전화도 많이 연락해서 양해가지고 대구에 이제 갔다가 왔습니다. 고생한 셈이죠. 강사는 물론 즐겁고요. 서울역에 늦게 내려가지고 저녁 때 버스를 타고서 집에 오면서 내 생각에 오늘 내 선택이 옳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일했는데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나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내 인생을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난 동안에 생각을 다시 바꿨습니다. 거기서 한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 쭉 살아보니까 내 판단이 옳았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때문에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요. 고달프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까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일하고 싶고 같은 일을 해도 더 즐겁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왔는데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이 수입과 더불어 끝납니다. 돈 때문에 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할 때가 수입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행복과 일의 가치지만 아니고 사회도 그렇게 돼야겠다. 관심을 받아보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가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정치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벗어나거나 그 일을 배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은 왜 하는가? 장사를 왜 하는가? 이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 목적은 유구하니 내가 이 기업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경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내 머리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거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내가 오늘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많은 선배들과 또 스승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건 99.9까지 다 남이 준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모든 것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서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많은 것을 받으면서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었는가,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생각해보면 가르치는 거 하나,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해가지고서 90가지를 사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가. 그래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누구 아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비용을 대더라도 그 일 내가 가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고 사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가능하면 내 비용을 씁니다. 필요할 때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식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맹고하니 내 즐거움,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니까 아버지로서의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 제자들이 보람있게 사니까 내 제자들의 보람있는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행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의 가치를 소유를 위해서 산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얻은 것은 나쁘고, 그리고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몇 해 동안 정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만 아니고 좀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이 제일 좋은 때는 언제였는가, 봉급 받는 날이었습니다. 봉급이 올라갔다, 보너스가 나왔다 하면 다들 교수들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동안 대학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알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하숙방을 들지 못해서, 지금은 그런 학생이 없겠습니다만은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다니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에는 이거 내가 봉급이 올라갔다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좋아했던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저런 제자들에게, 저런 가난한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준 것, 이건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키워준 겁니다. 내가 14살에 중학교에 갔을 때에 중학생이 된 나한테 우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내가 처음 중학생이 됐는데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 내가 학교에 가봤더니 내가 합격이 됐더라고, 합격됐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네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가정과 더불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 사회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민족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은 일제시대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들, 또 그런 목적을 함께 가지고 산 친구들, 그런 공동체 의식 때문에 나라가 자라고 사회가 이루어진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좀 그 쉬운 말을 쓰면 보직과 감투도 받는 것이 좋겠다. 보급도 올라가면 좋겠고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교수들이 지금은 없겠습니다. 그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수님들은 가만 보면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대학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대학이 날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도 대학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 인생이 끝납니다. 내 삶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학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총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항상 우리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교수들이 있었는데 수는 적지만은 그런 교수들은 정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회를 위해서 다 일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접하고 이게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친구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민족 국가의 보탬이 되고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에게 불행을 주는 것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존경받을 만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래서 즐겁게 놀았고요.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요. 어른이 된 다음에 가장 행복한 건 민관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 그걸 제일 보람있게 느낍니다. 그런 친구가 많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안병욱 교수나 김태길 선생이 이제 그런 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산 친구고 50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다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함께 일했는데 일에만 빠져서 그래서 일에만 모든 시간 다 버려버리고 말았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차례라도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좀 우리 우정도 좀 한번 이렇게 되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일 씨가 전화를 받더니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 10년쯤 전에 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나이 들지 않았어. 그저 이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오고 순서가 오면 하나씩 가자. 같이 만나면 즐거울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얻은 경험은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제일 힘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 가운데 누가 남을래? 마지막 남는 친구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만나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김태균 선생이 아마 먼저 가시려고 그랬던 거 봐요. 그분이 이제 90을 맞이하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생도 또 건강이 좀 좋지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또 한 분 안병옥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전해걸어서 그래요? 뭐 무슨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그래서 이건 내 예감이야 이런 생각하는데 김태일 씨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아마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그 내가 직감이 저거 안생이 먼저 가시려고 친구에서 나한테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그 하나는 그래서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그거고요. 마지막 얘기가 민구안이 김세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했으니까 우리가 남겨놓는 일 다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다 마무리해 달라고. 그제 안세 나한테 남겨준 지불세 마지막 이제 이혼이라고 할까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좀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두 친구가 나한테 남겨준 요청, 부탁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방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다들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마웠다고, 김대생 참 수고 많이 해주셨다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안병옥 선생 책을 가지고 와서 안 선생 대신 내 사인 좀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편지를 살아계시면 안병옥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교수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나한테 보내주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 지금까지 쭉 살아와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나이가 될 수 있는데 100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뭐 자랑스럽게 살은 것 같아도요, 마지막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남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더불어 산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봤던 사람, 자유가 상실되는 사회에서 자유를 함께 찾아 누려보려고 애썼던 지도자들, 또 각박하고 힘들고 요새 우리 무슨 이제 뭐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경쟁 사회를 살다가 다 늙어버리고 많은 인생에서도 행복이 있었을까 그런 걱정을 이제 함께 해보는 때가 오고 이제 그러면 인간애가 상실되는 사회는 안 돼야겠다. 마지막 남는 것은 인간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좀 진실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친구들 함께 노력해 보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비즈. 빵빵 먹고 너를 높이겠지. 힘이 뭐 살을 젖은 농협들은 알래스카 뭐 물량 내기 전에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모자 속 주먹의 전체 보송보송 푸근한 보아콜로 볼과 귀까지 혹시나 주먹의 일체력 간단한 버클 밀착 고정